관심 있고 궁금하실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두루 짚어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그냥 읽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대결의 본질은 국민 후보 대 윤석열 전광훈 후보의 대결입니다. 윤석열과 전광훈 두 극우 정치인 덕분에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본질적으로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로서 윤 전 극우 정치와의 절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재원, 차명진, 김행 등등 우리 사회의 주류적 상식과 거리를 둔 김문수기의 핵심 그룹의 면면을 보면 김문수 정치의 본질과 미래가 보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은 현저히 차이가 나지만 지지층 결집에 의한 정당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8대0 만장일치의 내란 심판이 이번 대선의 대전제이지만 정당 지지율은 비교적 고정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한 긴장과 각오로 민주 진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 뜻깊습니다. 주요한 대선 주자들이 함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을 자부하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힘의 입장과 달리 전향적 약속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광주 시민들의 비판이나 막아섬 없이 5.18 묘역을 참배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계엄 사과 직후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학살의 주역 정호영 영입을 추진했다가 번복한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진정한 정신적 안식처를 민주화 운동이 아닌 쿠데타 극우 정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뒤늦게나마 5.18 헌법 전문 수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을 떠나 쿠데타 후계 정당에 몸담은 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자 도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쿠데타 옹호는 민주정치의 최대 최악의 부도덕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내세울 도덕성의 진정한 척도는 재산의 많고 적은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민주주의 원칙의 준수 여부입니다. 곧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 파탄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 토론을 기대합니다. 민생회복 긴급 처방, 대미 관세 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 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제2의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구매력 증대 긴급 처방과 ABCD 성장 정책을 제시해왔고 핵심 참모를 통한 대미 관세 협상 사전 대화 채널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명한 국가 전략과 행정 역량으로 성과를 만들어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웠던 루즈벨트, 클린턴,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의 국내외 지도자들처럼 준비된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일 것입니다. 국힘이 윤석열당, 전광훈당, 권성동당, 한동훈당,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성향당 등 동상 오몽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과, 윤석열 탈당 등 윤석열과의 위장 이혼으로
한동훈계나 유승민계 등을 잔류시키고 이준석 후보를 합류시키는 빅텐트의 명분을 만들려 하고 김용태 의원을 내세워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결국 윤석열 제명도, 내란특검법 찬성도, 5.18 헌법 전문 수록도 없는 계엄 사과와 빅텐트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둘러먹었던 개장사 2탄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 정치의 본질적 한계 안에서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패배 후 당권 장악과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대표는 속는 척하고 김문수 후보와 전술적 제휴를 하겠지만 이미 한 번 속은 이준석 후보나 미래가 창창한 김용태 의원이 다른 이유 없이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의 신종 개장사를 믿을 것이라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일 것입니다. 국힘의 조기 당권 투쟁 돌입은 자유이지만 국민 앞에서 할 일은 하는 정당이 되길 권합니다. 국힘은 우선 5.18 헌법 전문 수록부터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권합니다. 윤석열 탈당 시나리오는 본질적으로 윤석열 사면 시나리오의 시작일 뿐입니다. 김건희 기획, 윤석열 실행, 지기현 협조, 김문수 합작의 윤석열 탈당에서 사면으로 시나리오는 대선에서 지더라도 국민통합이라는 허울로 윤석열, 김건희 사면을 건의할 야당의 당권 창출에 지분을 점하겠다는 끈질긴 물귀신형 당권 집착입니다. 지나가면 그만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좌절이 한덕수 대행 출마 과정의 국정원 전현직 개입 의혹과 법적 문제점을 덮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계엄의 뇌관이 되었던 명태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고발된 사건들을 차근차근 철저하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혹독한 보복 정치와 검찰 테러의 압박을 받아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 보복과 선을 그을 것이지만 모든 위법을 정치 보복이란 방패 뒤에서 덮으려는 낡은 방탄 정치가 허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끝까지 시도될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이유와 성사의 가능성을 다 보고 있지만 성사가 된다 해도 그 성적은 허망할 것이라 보고 양자부도, 삼자부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 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촉발시킨 범국민적인 대법원 기득권 카르텔 척결 요구는 조희대, 지귀현 등 당사자와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국민의 양해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버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지만 존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진 법복의 주인들이 가야 할 길을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의 위기 극복 능력은 검증 대상이지만 김구 중국 국적 또는 일제시기 일본 국적 등 뉴라이트적 매국 망언은 자격 기준입니다. 헌법과 국적법 등에서 전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직 징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일제의 식민이라 강변했던 일제의 논리에 놀아나는 사람이 어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선대위는 특별히 이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국가 정체성 차원의 문제라 보고 이 문제를 다룰 기구를 선대위 내에 설치하고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합니다. 테러대책 TF의 단장으로서 모든 걸 걸고 최대의 긴장으로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장비, 유세 기획 등 모든 것을 후보 안전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사거울 등 자발적인 아이디어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안내에 따라주시고 접촉 제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서 혼선을 줄 수 있는 추가적 시도는 절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안전보호 태세가 갖추어져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안전보다 이재명 후보의 비전에 더 관심 기울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 승리가 안정적 국난 극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신중과 절제, 겸손을 잃지 않고 후보도 선대위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캠페인을 지속하겠습니다. 현장에 올인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모든 성원이 현장에서 바짝 엎드릴 것입니다. 합리적 중도 보수 세력의 영입과 결합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초반 판세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자분들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있으면 이쪽에 소속사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과 관련해서 강금실 위원장과 함께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석연 네. 위원장께서요. 전날 법사위 통과한 조희대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당과 선대위 내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상임 선대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 처리 시점은 언제로 논의 중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정당입니다. 윤석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중요한 국가적 현안을 놓고 선대위와 당 구성원들 또는 그 지도부 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당은 하나하나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당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또 그 문제 제기가 최종적 결과점으로 가지는 않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 현재 대부분의 사안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선법 본회의 처리 시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과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의 조율과 총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가 되고 최종 결과로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은 여러 사안들의 그런 진행 위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쪽에 우리 이준혁 기자. 다음에 네, 화이팅 이준혁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두 가지인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선대위의 기존의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 구호나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제 어떤 것을 근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공표 여론조사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사퇴나 아니면 재판 정지 입법에 대한 여론이 찬반 여론이 비등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근소하게 앞서가는 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법부 향한 공세라든지 그 관련 입법들이 중도 확장 전략에 끼치는 영향이 뭐 지금도 여전히 없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쭙습니다. 저희 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면서 공식적으로 압도적 승리라는 방향과 슬로건을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후보가 그런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총선 당시에 총선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석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음은 어찌 될지언정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정권 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정권 교체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수로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진보 보수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선 일자를 확정지은 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많은 정치사의 경험에서 위기 앞에 서면 국민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번 선거의 결과가 박빙으로 나온다면 선거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이 계속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기왕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위임한 세력으로 하여금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이 상황, 그때보다 더 새로운 추가된 국민적 갈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상당한 기간 이 국난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안정적 정권 교체가 안정적 국난 극복의 토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후보께서는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이 점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정권 교체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고, 안정적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의 그 선거의 결과의 폭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표현하는 안정적 정권 교체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대부분 정당 지지율로 수렴하는데 현재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극복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후보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현격한 격차,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최소한 정당 지지율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정도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청하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라든가 대법원의 어떤 정치 판결 등등의 문제에 대한 저희의 판단을 말씀 주셨는데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면밀하게 뜯어보시면 그 여론조사의 내용을 잘 보면 조희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체제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은 대부분 상당히 안정적인 다수로 틀렸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조사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저희는 방법은 명확하게
대법원의 정치 판결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고 방향은 그렇게 하고 방법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시기와 과정은 당연히 양식 있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거치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 저희도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뜻에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현재 선거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혜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풀어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계속 여쭈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뜻을 여쭈기 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아까 정도를 주셨던. 네, 디지털세 박범수 기자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미관세 협상 등 경제 관련 얘기를 짧게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요? 어디서? 주셨는데 네. 들리시나요? 얼마 전에 현대의 산하에서 디지털 자산 위원회도 만들었고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정리되지 않는다는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 맡으셨던 집권기능본부 세미나에서 이전에 비트코인 외환 보이고 퍼닉 같은 것도 논의를 하기로 했어서 이제 10대 공약 발표하실 때는 이제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양이 방대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투자자들 기대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도 인건위는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인지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의 특성상 국민과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정책에 좀 덜 쏠리는 지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언론도 최근까지는 정책에 대한 조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많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책을 메가성 공약도 있고 소확행성 공약도 있는데 저희는 메가성 공약과 소확행성 공약을 다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내용에 집중해서 풀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기조를 발표하고 나면 왜 이 부분은 빠져있지? 라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사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풀어놔야 되는데 시기와 이렇게 방법과 수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당사자성을 갖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기대하고 또는 요구하는 그런 공약들이 아직 또는 당장 발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좀 저희가 요청드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깊이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후보도 당도 또 정책 파트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 등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마이크. KBS 김청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무소속 김상욱 위원이 지지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또 있다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탈당을 하셨고 오늘 세 번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각각 다른 내용과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영역은 아니고 굉장히 무겁고 또 깊이 있게 존중하면서 참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것 같다.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 성명에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탈당 또는 지지
또는 민주당의 합류 이런 것들을 다 개별 사안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야말로 김상욱 의원님의 결단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전히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김상욱 의원님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 TK 지역에 많은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합류하고 있는데요. TK를 포함한. 저는 국힘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나 중도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께서 천명했던 중도 보수의 영역으로 더욱더 많이 확장을 하고 또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그런 중도 보수 정치인이나 그런 뜻있는 시민 국민들이 훨씬 더 민주당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옳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 장점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정치를 해볼 수 있다면 참 괜찮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뒤쪽에 계신 기자분이 안 보이셨는데 마이크 전달됐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일보의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방금 전에 그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선거공직법 개정 관련해서 셀프 올해 안법이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법 겁박하는 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파괴하는 흉악한 범죄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김상욱 후보 추가 질문 관련해서 혹시 그 김상욱 후보님께서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시게 되면 선대위 그리고 이제 이 후보 측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될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계엄을 정중하게 사과하셨다는 거 지금 제가 막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서야 정중하게 사과하시는지, 그리고 정중의 뜻은 무엇인지, 진심 어린 사과라면 그에 관련된 적절한 조치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계엄 문제와 관련한다면 내란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윤석열 씨는 언제 제명할 것인지, 재구속을 요청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했던 당내의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윤석열 내란의 뿌리가 됐던 군사 쿠데타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국민적 합의의 하나인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명색이 민주화운동 출신으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지, 어떻게 오늘에야 정중할 수 있는지 대단히 놀랍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붙이신 말씀은 다 사족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가 반문한 여러 가지 진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없는 한 김문수 후보의 사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 관련한 부분은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제가 평가할 영역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할 새로운 세상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각자의 그 마음의 그 진실성 내지는 올바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역사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이 함께 원래 취작했던 합리적 보수의 기치를 가지면서 유지하면서 함께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합력할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예약이 돼 있어서요. 말씀 질문 주십시오. 네, 머리투데이 조성준입니다. 테러 관련해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연설 때 아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처럼 광탄막을 씌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라디오 발언도 봤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좀 언제쯤 그게 등장할 수 있는지, 또 향후 경찰이나 경호처 어떻게 더 협조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방탄 유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고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에 답할 수 없었고 그러나 그런 요구에 저희들이 답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는 경호처나 경찰 등과 협조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경호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안전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기자분? 동아일보 이승우입니다. 내일 한미 통상 중간 협상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LNG 조선업 협력 뭐 이런 거 하나로 패키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안보 산업 관세 합쳐서 뭐 원쇼핑 슈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미 방위비 협상하고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당의 입장을 주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저희는 일관되게 이 대미 관세 협상 문제는 과도 체제가 아닌 새 정부에서 과도 체제에서 불가피한 진행이 되더라도 핵심적인 사안과 결정적인 결론은 새 정부에서 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날짜로도 35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과도 체제인 과거 원래 제대로 했다면 한덕수 근데 이제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고요. 대미 협상단에 들어갔던 최상목, 안덕근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의 원칙적 주문을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그분들의 역량과 협상의 연속성이 잘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당시 협상단에게도 이미 전달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후에 진행될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결정적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결정적 수준으로 어떤 진행을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협상은 다 상호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국가적 이익에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끝으로 매우 이례적이게도 어떻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례적이게도 현재의 과도 체제 하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핵심 외교 담당 인사가 미국의 관련 인사들과 협의를 하는 그런 경험을 축적했다 하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약 돼서 3분 남았으니까 조금 예, 3분 정도만 아까 손들었던 예, 저기까지만 하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아니, 그쪽. 우리 여기서. 네, 오마이뉴스 조혜지입니다. 아까 합리적 중도 보수 세력의 영입이 이제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좀 오늘 홍준표 국민의힘 전 의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좀 당에서 홍준표 전 지사한테 좀 함께하자 제안을 연락한 바가 있는지 또 이제 홍준표 지사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어떤 좀 중도 인사를 좀 영입하실 계획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접촉 중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주요한 직책을 가지면서 선대위에 결합하신 분들은 선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하신 그 사이에 정치에는 참여 안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님이라든가 또는 정치를 하셨던 중에는 대부분 TK 출신으로서 이인기 전 의원님이 계시고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참여하신 권오을 전 의원님이 계시고 대구시당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신 최연숙 전 의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상임고문으로 참여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에너지 대사를 지내신 영맥회의 영맥회라는 오래된 영남의
그 조직의 장을 지내셨던 신재현 상임고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대부분 그분들과 다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접촉을 좀 했었습니다. 시작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합류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과거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연합해서 만들어졌던 DJP 연합은 한 면에서 보면 김대중이 김종필, 박태준의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한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김종필, 박태준이라는 보수의 거두들이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김대중의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렸던 그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시대라는 합리적 인식을 하신 합리적 애국적 보수의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손을 잡고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희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의 면에 서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중도와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위한 공간이 훨씬 넓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이 되다 보면 깜짝 놀랄 인사들도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김민석 위원장님 시작은